수술은 잘 돼서 멀리 있는 건 아주 잘 보여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스마트폰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팔을 쭉 뻗게 되고 결국 돋보기를 찾게 됩니다. 시력은 1.0인데 왜 스마트폰 글씨는 안 보일까요? 기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현대인의 생활 습관과는 맞지 않는 기능적인 실패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진짜 노안 교정과 근거리 시력까지 책임을 지는 다초점 인공성체로 교체를 하는 것인데요. 안녕하세요. 재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안과의사 최성호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잘 받으셨고 1.0의 시력을 보시는데 재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술은 잘 돼서 멀리 있는 건 아주 잘 보여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스마트폰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팔을 쭉 뻗게 되고 결국 돋보기를 찾게 됩니다. 시력은 1.0인데 왜 스마트폰 글씨는 안 보일까요? 비싼 돈을 들여서 수술을 했는데 젊은 나이에 벌써 노안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최근 이렇게 완벽한 원거리 시력에도 불구하고 근거리 불편함 때문에 저희를 찾아오시는 젊은 환자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의 원인과 확실한 해결책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원하신 분들이 받으신 수술은 실패한 수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술 자체는 매우 성공적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인공성체의 종류에 있습니다. 최근 젊은 환자분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아이엔스나 이소피어 같은 렌즈들은 향상된 단초점 인공성체로 불립니다. 이 렌즈들은 기존의 단초점 렌즈들의 단점을 보완을 해서 운전할 때 계기판에 그 글자들이 좀 더 보일 수 있도록 중간거리 시력을 아주 약한 향상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안과에서 첫 수술에 안전한 선택지로 수술을 권하고 있죠. 하지만 이 약간이라고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는 인공성체의 성능을 보여주는 디포커스 커브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시는 그래프는 논문에서 발췌한 아이엔스와 클라레온 단초점 렌즈의 거리에 따른 시력 변화입니다. 이 두 렌즈, 단초점 렌즈인데 향상된 단초점 렌즈인 아이엔스와 그냥 단초점 렌즈로 알려져 있는 이 두 가지 렌즈의 시력 변화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엔스나 이소피어 같은 렌즈들은 원거리에서는 1.0에 가까운 아주 좋은 시력을 보입니다. 하지만 중간거리에서는 아주 약간 흐리지만 어느 정도 보일 수는 있고요. 이 중간거리라고 하는 것이 팔을 쭉 뻗었을 때의 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는 거리인 40cm, 이 거리에서는 시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력이 1.0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글자가 안 보이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기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현대인의 생활 습관과는 맞지 않는 기능적인 실패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진짜 노안 교정과 근거리 시력까지 책임을 지는 다초점 인공성체로 교체를 하는 것인데요. 저는 주로 페노틱스나 프리시즌 MVA 같은 렌즈로 아주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 렌즈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페노틱스나 프리시즌 MVA 렌즈의 그래프는 원거리는 물론 중간거리, 근거리에서도 시력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 평탄하게 유지가 됩니다. 특히 페노틱스는 3개의 초점을 만들어주고 프리시즌 MVA는 연속적인 초점 전환 기술로 모든 거리에서 안경 없는 시력이 가능하도록 좋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아래는 제가 수술한 데이터와 삼성서울병원 교수님들이 수술한 데이터로 공동 집필한 논문에서 발췌한 시력 변화 그래프인데요. 페노틱스가 연속 초점 렌즈인 BBT보다 근거리 시력이 좋고요. 또 아이엔스와 비슷한 단초점 렌즈인 IQ보다 확연하게 더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밤에는 불빛 주위로 달무리가 보이거나 빛번짐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돋보기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빛번짐이 점차 줄어든다라고 만족을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안과의 통계에서 페노틱스 수술 환자의 90% 이상이 모든 거리에서 안경이 필요 없다고 하셨고 실을 깨거나 하는 미세한 작업할 때만 돋보기가 가끔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일 건데요. 이미 수술한 눈을 또 수술해도 괜찮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재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안전합니다. 물론 모든 수술에는 위험이 따르죠. 인공성체 교환술의 부작용으로는 안내염이나 일시적인 안압 상승, 황반 부종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부작용들은 매우 드물고 또 숙련된 의사들은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예측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저는 이미 훈항 훈탁으로 야그레이저로
후발백내장 치료까지 받았는데 재수술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하고 절망적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요. 최근 발표된 원인 학술 연구지의 결과를 보면은 후발백내장을 하고 나서 훈항이 열려 있는 눈과 후발백내장을 받지 않고 훈항이 닫혀 있는 그런 눈을 비교를 해서 재수술 합병증 발생 빈도를 통계적으로 비교를 하였는데 이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후발백내장을 받았다는 것 사실 자체가 재수술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수술이 불가능한 눈이 아니라면 후발백내장 수술을 해도 재수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죠. 안정과 더불어서 어떻게 완벽한 결과를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눈의 다른 문제들까지 한꺼번에 다 고려를 해서 해결하는 이런 해결책이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공막 고정술이 있는데요. 재수술 시에 기존의 수정체낭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수정체 탈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인공성체를 눈의 가장 단단하고 안정적인 벽인 공막에 직접 고정하는 공막 고정술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렌즈를 단단히 고정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또 고정 위치를 정밀하게 조정을 해서 환자의 난시와 노안까지 동시에 교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시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유리체 절제술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재수술 시에는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미세한 염증 물질이나 유리체 조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것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는 유리체 절제술을 인공성체 교환술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수술과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는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문증이나 염증 반응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가장 깨끗한 시야를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이처럼 수술 방법이 조금 더 복잡해지더라도 환자분의 눈의 모든 조건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시력 1.0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답답한 일상을 보내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먼 거리는 좋지만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답답한 기분을 느끼실 텐데요. 모든 거리에서 잘 볼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RT 플러스를 이용한 방법도 좋은 선택지고요. 전문적인 내용을 보길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루미남을 확인을 해보시면 거기에 좋은 자료들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함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